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개나리, 목련이 우리를 반기고 있고요. 일부 벚꽃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다수 지역에서 벚꽃 축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3,000명, 4,000명 정도 계속 이제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어서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MS 에듀와이드 4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2028 대입 학종 중심 정성평가 강화 2024 대입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분간은 현행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조금씩 수정할 요소는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EBS 예상 등급 컷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를 보면 원점수, 확률과 통계 84점, 미적분 78점, 기하가 80점으로 1등급 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적분 원점수가 낮고 확률과 통계 원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 표준 점수는 미적분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과목별 평균 점수를 보면 확률과 통계는 30.9, 미적분은 51.2, 기하는 38.9로 대체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체감 난이도는 또 높아진 것에 출제 경향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공통과목에 대한 성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인 시험이었습니다. 과탐 영역을 살펴보면요. 과탐 영역은 생명과학 1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원점수가 제일 높게 48점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분 수능 선택 과목도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화학, 물리 순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은 수능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제일 많이 선택하고 그만큼 원점수도 이번엔 제일 쉽게 출제된 것 같아 원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물리 1이 81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거 선택해야지가 아니고 자신한테 가장 잘 맞고 이제 풀었을 때 제일 잘 풀리는 과목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점수 높다고 난 다시 물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현 중2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인 경우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통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나 이제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공통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최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인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이과가 명확히 구분돼서 국어, 수학도 이제 우리 그때는 문이과가 정확히 구분해서 가형과 나형으로 시험을 봤고요. 영어, 그 다음에 저희 때도 마찬가지 사탐 4과목, 최대 4과목을 선택했고 과탐도 물화생지 1, 2 중에서 총 4개 과목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통합형 수능에서는 국어는 일반 공통인 국어와 이제 선택 과목인 원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수일과 수이,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선택하게 되고요. 영어는 절대평가, 그리고 사탐, 과탐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뀐 시험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은 통합형수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 중2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2024학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시범 적용하는 학교이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진로 적성에 맞게 배워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게 목표인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평가제는 추후 교육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통합형 수능으로 수능이 치러지다 보니까 현재 전 시간에 다뤘듯이 이과 쏠림, 문과 침공의 특징처럼 문과생들이 매우 불리한 구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과생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미적분 사탐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게 통합 수능이 맞냐라는 싶을 정도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수생들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과를 공부하는 인원이 전년 대비 2배가 상승이 되었고 결국은 적성이 아닌 점수를 따려고 이렇게 이과 수학인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는 게 취지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작 학생들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표준 점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1, 2점 차이로 대학을 붙냐 못 붙냐 혹은 대학의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냐 낮춰야 되냐의 결정의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과들도 문과 학생들이 점수를 잘 못 받는 경향이 보이다 보니 일부 문과 상위권 혹은 재수생들이 이과 수학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 이과 대입 과목으로 미적분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과 14개 분야 중에서 12개에서 핵심 과목으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고요. 특히나 두 가지 이유에서 대학교는 절대로 미적분을 꼭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된다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계열 학과는 무조건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진학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서도 미리 미적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 고등과목인 미적분을 배우는 것은 수행학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가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거꾸로 역행하는 공부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미적분을 꼭 배우고 와라, 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통합형 수능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대입에 바뀌려면은 최소 4년 전에는 예고가 돼야 된다는 4년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대학에서는 통합형 수능으로 일단은 정책이 잡혔기 때문에 2024학년부터 2027학년까지의 대입은 정시 40% 룰이 유지가 되고요. 더 이상 바뀔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인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로 조금씩 대학별 전형 요소를 대학별로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는 2023년 정시부터 학생부를 일부 반영해서 선발하기도 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100% 전형도 있지만 수능 80과 학생부 20%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도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정시 40%는 유지하되 일부 전형 요소를 학생부를 포함한 전형으로 바꾸는 일부 견주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폭 이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일부 대학교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는 학생들은 너네 선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경하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했죠. 이런 만큼 사회적 이슈가 있을 만큼 이런 상황이 예민하다 보니까 대학들도 적어도 2025년 대입 때는 조금 더 단기적인 개선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028학년도에는 이제 2025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그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고교학점제로 배운 내용이 통합형 수능으로는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입 전면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통합형 수능으로는 학생의 변별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들도 이제는 정성평가로 학생부를 정시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대입 전형에 조금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려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이제 고교 기업 대학 지원 사업을 하는 대학교들 중 광운대, 경기대, 덕성여대, 숭실대, 아주대가 공동 연구를 하여 학생부 위주 전형평가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도권 및 지역 거점 대학에서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대입 전형에 대한 자문을 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경력 13년 이상의 입학사정관들이 제시한 앞으로의 대입 방향성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량평가 방법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 전형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상적인 대입 전형으로 고교학점제와 성과평가제 도입 이후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와 정성평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택 교과목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대학 적응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평가되는 과목이 많아서 해당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수 과목 선택 중요도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통합형 수능의 장기적 개선으로 정시에서의 학생부 반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8 대입 학종 중심 정성평가 강화에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차이, 그리고 통합형 수능의 단기적 개선과 장기적 개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NS 에듀와이드 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